선전짓 테크놀로지 대학 캠퍼스에 글로벌 혁신 AI 챌린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봄바람에 펄럭였다. 젊음의 열기로 가득한 교정. 그 속에서 컴퓨터 공학과 3학년 류웨이는 홀로 고독한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중국 서부 소수민족 출신으로 햇볕에 건강하게 그을린 구릿빛 피부와 깊고 총명한 눈빛을 가졌지만 늘 보이지 않는 유리벽에 갇힌 듯한 소외감을 느껴야 했다. 그의 뛰어난 코딩 실력은 오히려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 일쑤였다. 같은 과의 왕천은 그런 류웨이를 가장 악랄하게 괴롭히는 존재였다. 대대로 고위 관료를 지낸 유력 가문의 외아들인 그는 희고 말끔한 피부에 연예인처럼 잘생긴 외모, 화려한 언변으로 인기가 높았지만 그 이면에는 오만함과 비열함이 숨겨져 있었다. 왕천은 류웨이의 천재적인 재능을 병적으로 질투하며 그의 아이디어를 교묘하게 착취했고 공개적으로 그의 피부색을 들먹이며 선태난 원숭이라거나 촌뜨기 용병이라고 조롱하며 인격까지 모독했다. 그럼에도 류웨이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다. 그에게 이번 AI 챌린지는 단순한 경쟁이 아니었다. 수년간 밤낮으로 공들여 개발한 AI 기반 차세대 보안 알고리즘 카이로스. 그것은 그의 땀과 눈물 그리고 미래를 향한 간절한 꿈이 담긴 결정체였다. 카이로스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그것은 류웨이 자신이었다. 그는 카이로스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오늘도 연구실 한 구석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다. 모니터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그의 외로운 투쟁을 비추고 있었다. 챌린지 마감일 아침, 캠퍼스는 마지막까지 작품을 제출하려는 학생들의 부산함으로 술렁였다. 류웨이는 며칠 밤을 새운 탓에 킹한 눈이었지만 카이로스의 최종 버전을 제출 서버에 업로드하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드디어 해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작은 희망이 그의 가슴 속에서 피어올랐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오전 수업이 끝난 후 학과 게시판과 SNS는 충격적인 소식으로 도배되었다. 왕천이 카이로스와 거의 동일한 핵심 로직을 가진 알고리즘을 제우스라는 이름으로 이미 어젯밤에 제출했으며 자신이 제우스의 원저자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심지어 그는 자신이 평소 류웨이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었고 오히려 류웨이가 자신의 핵심 기술을 빼돌려 대회에 내려 했다는 파렴치한 거짓말까지 늘어놓았다. 왕천이 제시한 교묘하게 조작된 개발 노트 스크린샷과 그에게 아부하는 몇몇 학생들의 증언들은 순식간에 류웨이를 악랄한 표절범이자 파렴치한 기술 유출자로 낙인 찍었다. 저 촌뜨기가 감히 왕천 선배님의 아이디어를 훔치다니 어쩐지 실력이 좋다 했더니 다 남의 것 베낀 거였군. 소수민족 출신들은 원래 저런가 은혜도 모르고. 류웨이는 차가운 조롱과 멸시의 시선 속에서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해명하려 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왕천은 이미 SNS를 통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동정 여론을 완벽하게 장악한 후였다. 설상가상으로 학교 측은 왕천 가문의 막강한 영향력을 의식한 듯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류웨이에 대한 긴급 학문윤리 청문회 개최를 결정했다. 퇴학은 물론 왕천 측에서 법적 대응까지 시사하면서 류웨이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다. 기숙사 방 침대에 쓰러지듯 누운 류웨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그의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로채고 오히려 그에게 누명을 씌웠던 사람들. 그때 그는 너무 어렸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깊은 상처만을 안고 도망쳐야 했다. 그 트라우마가 악몽처럼 되살아나 그를 질식시킬 것 같았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이 지긋지긋한 세상에서 사라져버리고 싶었다. 그때 그의 시선이 책상 한 구석에 붙어있는 낡은 메모지에 닿았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문구. 코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몇 년 전 처음 프로그래밍의 세계에 빠져들었을 때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적어놓았던 말이었다. 그래, 코드는 정직하다. 입력된 대로 결과를 보여줄 뿐 인간처럼 속이거나 배신하지 않는다. 류웨이는 벌떡 일어섰다. 눈물을 닦은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절대로 도망치지 않으리라. 빼앗긴 내 모든 것을 되찾고 저 오만한 왕천의 거짓된 가면을 벗겨내리라. 그는 자신의 낡은 노트북을 열었다. 마지막 힘을 짜내 진실을 밝히기 위한 외로운 싸움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류웨이는 자신의 모든 개발 기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GitHub에 기록된 카이로스의 모든 커밋 로그, 매일 밤 백업해둔 암호화된 파일들, 심지어 코딩하는 과정을 녹화해둔 영상 자료까지. 그는 카이로스가 오롯이 자신의 창작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디지털 증거들을 시간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갔다. 왕천이 제출한 제우스의 코드를 분석하며 자신이 카이로스에 의도적으로 심어둔 미세한 디지털 워터마크나 개발 과정에서 테스트용으로 넣었다가 삭제하지 않은 고의적인 비효율 코드의 존재 가능성을 끈질기게 추적했다. 그것은 마치 광대한 우주에서 아주 작은 별 하나를 찾는 것과 같은 작업이었다. 며칠 동안 그는 거의 잠도 자지 않고 연구실과 기숙사 방에 틀어박혀 노트북과 씨름했다. 끼니는 컵라면으로 때우기 일쑤였고 커피와 에너지 드링크가 그의 생명줄이었다. 그의 눈은 충혈되었고 얼굴은 수척해졌지만 모니터를 응시하는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다. 한편 왕천의 연구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그의 오만하고 비열한 행태에 내심 반감을 가지고 있던 샤오링은 류웨이의 억울한 상황을 남몰래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왕천이 동료들의 아이디어를 가로채거나 자신의 실수를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었다. 이번 류웨이 사건 역시 왕천의 계략임을 직감했지만 왕천의 보복이 두려워 감히 나서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청문회 날짜가 다가올수록 그리고 홀로 고군분투하는 류웨이의 절박한 모습을 볼수록 그녀의 양심은 더욱 무겁게 짓눌렸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 내가 여기서 침묵한다면 나 역시 왕천과 다를 바 없는 방관자가 되는 게 아닐까. 며칠 밤낮을 고민하던 샤오링은 마침내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다. 직접 나설 수는 없었지만 최소한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전달해 류웨이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었다. 그녀는 익명으로 접속할 수 있는 보안 메신저를 통해 류웨이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왕천의 개인 클라우드 스토리지 판도라를 확인해 볼 것. 비밀번호 힌트는 그가 애지중지하는 애완견 이름 럭키일 가능성이 높다. 행운을 빈다. 메시지를 보낸 샤오링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아니면 더 큰 위험을 자초하는 일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양심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다. 류웨이는 새벽녘 거의 탈진 상태로 잠시 눈을 붙이려던 참에 익명의 메시지를 받았다. 판도라, 럭키.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의 머릿속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로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왕천이 평소 자신의 모든 작업물을 개인 클라우드에 백업한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리고 그가 럭키라는 이름의 시바견을 끔찍이 아낀다는 것도 SNS를 통해 알려진 사실이었다. 류웨이는 마지막 남은 에너지 드링크를 들이켰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그는 샤오링이 알려준 정보를 단서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회공학적 기법과 약간의 해킹 기술을 동원해 왕천의 판도라 계정에 접근을 시도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럭키123이라는 허술한 비밀번호가 뚫리면서 그의 눈앞에 왕천의 비밀스러운 저장 공간이 활짝 열렸다. 그곳은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였다. 류웨이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들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찾아냈다. 왕천이 류웨이의 초기 카이로스 버전 파일을 불법적으로 다운로드한 정확한 시간과 IP 기록, 다운로드한 파일명을 제우스로 변경하고 일부 코드를 어설프게 수정한 버전 히스토리, 그리고 결정적으로 왕천이 공모자로 보이는 누군가에게 류웨이 저 녀석 이번엔 제대로 밟아주지. 카이로스인지 뭔지 이제 완전히 내 거다. 촌놈 주제에 감히 나한테 덤벼라고 말하는 음성 메모 파일까지. 류웨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야말로 왕천의 추악한 범죄를 입증할 빼도 박도 못할 스모킹 건이었다. 그는 모든 증거 파일들을 안전하게 자신의 암호화된 USB에 복사했다. 동이 트기 시작한 창밖을 바라보며 류웨이는 비로소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청문회 당일 제테크놀로지 대학 대강당은 수많은 기자들과 학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학내 표절 스캔들을 넘어 중국 IT 업계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인재들의 윤리 문제와 공정성 논란으로까지 비화되며
세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었다. 왕천은 마치 잘 짜인 연극의 주인공처럼 최고급 슈트를 차려입고 변호인까지 대동한 채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등장했다. 그의 SNS에는 이미 진실은 승리한다는 식의 해시태그와 함께 지지자들의 응원 댓글이 넘쳐나고 있었다. 반면 류웨이는 며칠 밤을 새운 탓에 초췌한 모습으로 홀로 청문회장에 들어섰다. 그를 향하는 동정의 시선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은 호기심과 경멸 혹은 냉담한 무관심뿐이었다. 청문위원들 역시 왕천 가문의 영향력을 의식한 듯 시작부터 왕천에게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청문회가 시작되자 왕천은 유창한 언변과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기술을 선보이며 자신이 제우스 알고리즘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작된 개발 노트와 일부 교수들의 증언을 근거로 제시하며 오히려 류웨이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도용하고 핵심 기술을 유출하려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지어 류웨이의 소수민족 출신 배경과 가난한 환경을 교묘하게 언급하며 그의 인격까지 폄하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저는 셋테크놀로지 대학의 명예와 중국 IT 산업의 밝은 미래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런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자가 우리의 순수한 학문적 성과를 더럽히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왕천의 선동적인 연설에 청중석 일부에선 박수갈채까지 터져나왔다. 류웨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분위기는 완전히 왕천에게 넘어간 듯 보였다. 모두가 그의 유죄를 확신하는 듯한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드디어 류웨이의 반론 시간이 되었다. 마이크 앞에선 그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목소리는 잔뜩 잠겨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준비해온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저는 왕천 씨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왜 카이로스의 진정한 개발자인지, 그리고 왕천 씨가 얼마나 교묘하게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류웨이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첫 번째로, 류웨이는 자신이 기록한 방대한 양의 개발 로그와 GitHub 커밋 히스토리를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카이로스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날짜부터 시작하여 알고리즘의 핵심 로직이 어떻게 구상되고 발전해 왔는지, 수많은 시행착오와 수정 과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타임라인에 따라 명확하게 시각화되어 나타났다. 그는 코드 한 줄 한 줄에 담긴 자신의 고민과 철학, 그리고 밤샘 작업의 흔적들을 담담하게 설명하며 진정성을 호소했다. 왕천이 제시한 개발 노트의 작성 시점보다 훨씬 이전부터 카이로스의 핵심 아이디어가 존재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였다. 두 번째로, 그는 왕천이 제시한 증거들의 허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왕천의 개발 노트에 적힌 기술적 설명의 오류, 아이디어 구상 시점의 모순, 그리고 증인이라고 나선 교수들의 증언이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를 논리적으로 반박했다. 그의 분석은 마치 잘 드는 칼처럼 왕천의 거짓 주장을 조금씩 베어내기 시작했다. 청중석에서 조금씩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세 번째 반격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류웨이는 왕천이 제출한 제우스 리페 알고리즘의 소스 코드를 스크린에 직접 띄우고 자신이 과거 카이로스 개발 초기 단계의 테스트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심어두었던 실제 기능과는 전혀 무관하지만 식별 가능한 특정 코드 시퀀스, 일종의 디지털 워터마크 혹은 더미 코드가 제우스 코드 내에 그대로 남아있음을 실시간으로 시연했다. 이 부분은 제가 알고리즘의 특정 모듈 부하 테스트를 위해 임시로 작성했던 무의미한 반복문입니다. 최종 버전에서는 당연히 삭제되었어야 할 코드죠. 하지만 보시다시피 왕천 씨가 제출한 제우스 코드에는 이 불필요한 코드가 마치 화석처럼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왕천 씨가 제 초기 버전 코드를 단순 복제하여 최소한의 수정만 가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청문회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엄청난 술렁임으로 가득 찼다. 왕천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그는 당황한 듯 변호인에게 무언가를 속삭였지만 이미 분위기는 급격하게 반전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류웨이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것이 바로 왕천 씨가 주장하는 독자적인 개발의 실체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확신에 찬 그의 목소리가 대강당 전체를 압도했다. 그는 자신이 왕천의 개인 클라우드 스토리지 판도라에서 확보한 증거들을 차례대로 공개하기 시작했다. 스크린에는 왕천이 류웨이의 초기 카이로스 버전 파일을 불법적으로 다운로드한 정확한 날짜와 시간, IP 주소가 찍힌 로그 기록이 나타났다. 이어서 다운로드한 파일명을 제우스로 변경하고 마치 자신이 개발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일부 주석과 변수명을 어설프게 수정한 버전 히스토리까지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증거. 왕천이 공모자로 보이는 누군가와 주고받은 음성 메모 파일이 재생되었다. 야, 들었냐? 류웨이 그 촌뜨기 녀석 카이로스인지 뭔지 하는 걸로 AI 챌린지 나간댄다. 웃기지도 않지. 그거? 이제 완전히 내 거다. 내가 살짝 손봐서 제우스라는 이름으로 먼저 제출해버릴 거야. 넌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증언만 잘해주면 돼. 이번엔 저 녀석 아주 제대로 밟아주자고. 감히 나한테 덤벼? 왕천의 오만하고 비열한 목소리가 대강당 전체에 울려 퍼지는 순간 청문회장은 그야말로 경악과 분노의 도가니로 변했다. 왕천은 사색이 된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옆에 앉아있던 변호인조차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를 옹호하던 교수들은 황급히 시선을 피했고 청중석에선 왕천을 향한 야유와 비난이 쏟아져 나왔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순간이었다. 길고 길었던 침묵 끝에 청문위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청문위원회는 만장일치로 류웨이 학생의 무죄와 카이로스 알고리즘의 원저작자임을 선언합니다. 그 순간 류웨이는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주저앉을 뻔했다. 그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길고 외로웠던 싸움이 드디어 끝난 것이다. 청문위원장의 선언과 함께 대강당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그것은 류웨이의 승리를 축하하는 박수이자 거짓과 불의에 맞서 싸운 그의 용기에 대한 찬사였다. 왕천은 청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즉시 Z-테크놀로지 대학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다. 표절, 데이터 절도, 무고 등의 혐의로 추가적인 법적 조사에도 직면하게 되었다. 그의 화려했던 SNS 계정은 비난과 조롱의 댓글로 마비되었고 그가 쌓아올렸던 모든 명성과 인기는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그의 가문 역시 이 사건으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지탄을 받으며 공개적으로 사과 성명을 발표해야 했고 그들이 누려왔던 막강한 권력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한때 캠퍼스의 황태자였던 그는 이제 가장 비참한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사건 이후 류웨이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그는 어둡고 소극적인 모습에 과거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당당함이 넘쳤고 그의 주변에는 진심으로 그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익명의 제보자였던 샤오링은 멀리서 그의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작은 용기가 만들어낸 거대한 변화에 스스로도 놀라워하며 앞으로는 불의를 보면 침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새겼다. Z-테크놀로지 대학 역시 이 충격적인 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인 자정 노력에 착수했다. 학문 윤리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내부 비리 신고 시스템 및 피해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류웨이의 용기 있는 저항은 거대한 시스템에 작은 균열을 냈고 그 균열은 새로운 변화의 씨앗이 되어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며칠 후 류웨이는 자신의 연구실 창가에 서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을 맞이했다. 그의 손에는 새로운 프로젝트